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포분들에게 어느 날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름과 관련된 대답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 질문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스펠링 하십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Could you spell it for me? 또는 How do you spell it? 이와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 자동차를 렌트하기 위해서 또는 호텔을 예약하거나 병원 예약을 할 때도 그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이렇게 했을 때 My name is 박문수라고 대답하면 What is your last name? 그러면은 My last name is Paul.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Could you spell it for me? 어떻게 이걸 스펠링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케이, Park, P-A-R-K. 그러고 나서 또 미국 사람이 물어보기를 What is your first name? 그러면 문수.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스펠링 하세요? How do you spell it? 그래서 좀 한편 우습다 생각하면서 문수, M-O-O-N-S-O-O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박문수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박은 어떻게 쓰세요? 문수는 어떻게 쓰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질 않지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일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질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영어 이름은 정리하자면 구성상 특징은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John Fitzgerald Kennedy 이렇게 해서 John first name, Fitzgerald middle name, Kennedy last name이에요. 근데 특별히 middle name은요 잘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 이름은 뭐 아주 특별한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족들, 교회의 어떤 멤버들,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클럽의 회원들 간에서 자신들의 연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긴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middle name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middle name은 통상 약자로 표기해요. 그래서 Fitzgerald를 F 첫자만 쓰죠.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원래는 middle name이 라비넷이에요. 그래서 조셉 라비넷 바이든 이거든요. 그래서 조셉 라비넷을 R로만 표기하고 바이든 이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middle name은 아예 생략해버리고요. 그리고 first name은 줄여서 또 말해요. 그래서 조셉이 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 바이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영어 이름은 그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미국 친구들의 이름, first name은 많은 경우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입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줄임명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데이빗이 뭐가 됩니까? 데이브.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을 줄여서 샘 이렇게 발음하고요. 조슈아, 지저스와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인데 줄여서 조시 또 이렇게 발음을 하지요. 그리고 마태는 매튜 줄여서 맷 이렇게 말하죠. 맷. 토마스를 줄이면 뭐가 됩니까? 하이 토마스라고 하는 인사보다는요. 줄여서 하이 톰 이게 더 다정하게 들려요.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며 또 그 이름들은 줄임형으로 불리어진다. 그리고 성에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지식이 한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존의 자손이면 존슨, 잭의 자손이면 잭슨, 탐의 자손이면 탐슨,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쓴이 붙어 있으면요, 그건 다 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들은 많은 경우에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성들이에요. 그 직업도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내 조상이 가졌던 그런 기술직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흔한 성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가장 흔한 성은 뭡니까?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스미스예요. 스미스. 제일 흔한 성이 스미스입니다. 여러분, 테일러는 뭡니까? 예, 테일러는 재단사라는 뜻이에요. 재단사. 옷을 꼬매는 사람. 카펜터는 뭡니까? 카펜터는 목수란 뜻이에요. 카펜터. 많이 들어봤죠? 쿡이라는 성 들어봤어요? 쿡. 쿡은 요리사란 뜻이에요. 베이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베이커는 뭡니까? 빵 굽는 사람. 제빵사. 돌을 캐는 사람들. 석공을 메이슨이라 그래요. 메이슨.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이너, 광부. 다 성이에요. 이런 이름들이. 그래서 성과 이름을 구별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엉클 샘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샘 아저씨. 그 샘은 바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샘은 사무엘의 줄임형이에요. 사무엘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영국이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1812년입니다. 그때 미국 청년들에게 고기를 이렇게 공급해준 일종의 납품업자인데요. 그 사람이 물건을 공급할 때 박스에다가 엉클 샘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자기 이름이 세무엘인데 줄여서 샘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엉클 샘으로 표기되어진 그 박스가 오면은 미국 그 군인들이 상당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엉클 샘에 대한 호감이 높았었죠. 근데 그 엉클 샘이 미국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관여하게 되었을 때 많은 군인들, 병력이 필요하게 되었었어요. 그 청년들의 군 입대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때 엉클 샘이 등장해요. 그 엉클 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은 하얀 염소 수염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I want you 이렇게 하는 그 포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 엉클 샘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한가운데 별 모양이 그려져 있고 입고 있는 옷이 마치 미국의 성조기에 그려져 있는 그 색깔과 같이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 같이 혼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엉클 샘이 미국 청년들에게 애국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징집에 응하세요 독려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엉클 샘은 줄여서 얘기하면 뭡니까? US가 되죠. US는 뭡니까? 미국이죠 또. 그래서 엉클 샘은 지금은 미국 또는 미국 정부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Uncle Sam wants you to join the army. 미국 정부는 당신이 군에 입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성과 관련해서는요, 또 존스라는 성이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영어에 이런 관용어가 있어요. Keep up with the Jones의 복수는 Joneses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Keep up with the Joneses란 말이 있는데 Jones를 따라서 하기, Keep up with가 따라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웃 사람이 누가 남이 뭐 하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분에 넘치게 사는 모습을 Keep up with the Jonese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 이웃집에서 뭐 아주 최신형 스포츠카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걸 보니 나도 저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지 나는 지기 싫어. 그래서 자기도 무리하게 그런 차를 구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He bought a brand new Benz to keep up with the Joneses.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분수에 넘치게 살면서 신형
벤츠를 구입했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eep up with the Jones는 분에 넘치게 살아서 낭패를 보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call somebody names, 어떤 사람을 names로 부른다 하는 뜻이죠. name이 아니라 names라는 복수형을 썼을 때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이름들, 이 이름으로 그게 욕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call somebody names는 누구누구를 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he called him names, 이 말은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욕을 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n't call anybody names, 누구에게 또 욕을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을 그들이 종종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주 언급되어지는 인물들이 이제 있죠. 그 중에서도 아마 대표적인 사람 얘기하려면 데이빗일 거예요. 데이빗 앤 골리앗이란 말 들어봤어요? 골리앗을 영어로 Goliath 이렇게 발음해요. Goliath. 데이빗 앤 골리앗는 약하고 또 젊은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데이빗 앤 골리앗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컴퓨터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가 경쟁해야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His new computer company is a David. 뭘 하면서 경쟁을 하는, competing with a Goliath,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를 영어로 토마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나중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너희들 헛것을 본 거야.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그가 못 박힌 손에 집어 넣어보지 않고서는 너희들 말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8일 뒤에 예수님이 정말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너는 보았기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생겨난 말이 다우링 토마스란 말이에요. 다우링 토마스. 다우링은 의심하는 토마스, 도마란 뜻이죠. 이때 다우링의 B는 묵음이란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우링 토마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의심이 많아. 저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 이때 쓰는 말이 He is such a doubting Thomas. He is such a doubting Thomas.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은 이름과 관련해서 세 번째 이야기로 그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